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문학편으로 현민 유진호의 단편소설 창랑정기 원문입니다. 이번 순서는 창랑정기를 7단락으로 나누어 마지막 7번째 내용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랑정기 7번째. 창랑정의 몰락을 재촉한 것은 나의 형벌되는 종군이 난공이었다. 어른들이 다음 돌아가시자 그때까지 들어앉아 한 책만 읽고 있던 종군형이 별안간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기생오입을 시작하였다. 서강 대신 대상 때에는 벌써 칩도까지 남의 손으로 넘어가 창랑정은 텅 비인 껍데기 뿐이었다. 그때 여러 해 만에 아버지를 따라 정든 고향을 찾아들듯이 다시 창랑정을 나간 나는 너무나 심한 그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득식을 하던 옛날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고 집은 무너지는 대로, 마땅의 잡초는 나는 대로, 거기다가 그 큰 집에 그날 모인 사람들이라고는 불과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을선이와 놀던 동산에 볼만한 나무 한 주 없고 남치마 입은 새댁들이 득식을 벌이던 대청에서는 까만 생쥐같이 초라한 형수가 늙은 어멈 하나를 들이고 죄수를 차리고 있었다. 저희가 그 달덩이 같이 보이던 형수인가?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그날 밤 서강 대신이 거처하던 큰 사랑에는 나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7-8분이 둘러앉아 고슬비에 젖은 것 같은 얕은 음성으로 가지가지 해고담을 하고 계셨다. 그때는 나도 나이 16이라 어른들 말씀을 대강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임진난에 창랑정이 진터가 되었었다는 이야기로부터 대원군 시절에 선교사를 학살한 것 때문에 불란서 해군 제도 로즈 장군이 프리목에 이하 군함 3척을 거느리고 강화도로부터 환경을 쳐 올라와 조정을 발끈 뒤집히게 하며 여러 날을 정박하던 곳이 바로 창랑정 바당 앞이었다는 이야기. 그때 조정에서 가장 맹렬하게 양이 배척을 주장하던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선전관으로 계시던 서강 대신 바로 그분이었다는 이야기들을 감히 이슥토록 하고 계셨다. 굵은 제복을 입은 몸을 갑갑한 듯이 가끔 굶실거리며 용렬스레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서강 대신의 증손자 종군을 바라보며 나는 감개무량하게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가만가만 찬물 흐르는 듯 하는데 밤은 깊어서 말레가 고요하다. 언뜻 눈을 들어 아랫목 세상을 보니 상초에 켜놓은 노란 불길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흔들 흔들려 길게 천정으로 늘어났다가는 도로 짧게 오므라진다. 그 후 다시 거의 20년 나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는 내 갈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창랑정은 아주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말았다. 종군형의 식구가 서울 살림을 다 파헤치고 시골 일가 촌중으로 낙향에 간 지도 이미 오래다. 그동안 나는 창랑정을 잊지는 않았어도 별로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올봄 들어서며 웬일인지 연속해서 3번이나 창랑정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반드시 나는 도로 7살의 소년이며 창랑정 앞 하늘에는 노을이 뜨고 큰 사랑에는 서강대신의 은실같은 수염과 거물거리는 황촛불이 있으며 아버지는 단장을 들어 창랑정을 가리키시고 뒷동산에서는 나와 을순이가 저녁 햇빛을 받고 노는 것이다. 세 번째 꿈을 꿨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 나는 어젯밤 꿈이 하도 역력해 그리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니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서강대신의 제삿날 밤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창랑정에 가본 일이 없는 것이다. 마침 공일이요. 거기다가 시절도 바로 3월이라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산보 겸 카메라를 메고 집을 나섰다. 처음 타보는 당인이행 기동차를 타고 서강에서 내려 나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 창랑정을 찾아가려 하였다. 그러나 이상스레도 그 산이 어느 산이든가 그 집이 어느 집이든가 꿈속에서는 그렇게 똑똑하던 곳이 실제로 가보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겨우 근사해 보이는 곳을 찾기는 하였으나 집 뒤 산이던 곳은 발간 북덕이요. 그 밑 창랑정이 있던 듯이 생각되는 곳에는 난 모르는 큰 공장이 있어 하늘을 찌를 듯한 굴뚝으로 구문 연기를 토하고 있었다. 너무나 심한 변화에 실망한 채 나는 한참이나 공장 앞마당 석탄째 쌓인 우위를 거닐며 꿈속의 기억을 되풀이하여 보려고 하였다. 마당 앞 낭떠러지 및 푸른 강물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출렁거리고 있다. 그러나 음산하게 찌푸린 하늘에서는 봄이라 해도 오슬오슬 쌀쌀한 바람이 불어 내려올 뿐 끊임없이 발가닥거리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는 애써 옛 기억을 더듬으려는 내 머리를 여지없이 혼란시킨다. 창랑정은 추억의 나라, 구름과 안개에 쌓인 꿈의 저편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였던가. 나른한 추억에 잠겼던 내 정신은 차차로 굳센 현실 앞에 참 깨운다. 문득 강 건너 모래밭에서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린다. 건너다 보니까 까맣게 먼 저편에 탄역 쌍발동기 최신식 여객기가 지금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여의도 비행장을 탈주 중이다. 보고 있는 동안에 여객기는 땅을 떠나 50m, 100m, 200m, 500m, 1000m 처참한 폭음을 내며 떠올라갔다.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국경을 넘어 단숨에 대륙의 하늘을 무찌르려는 전 금속제 최신식 여객기다. 지금까지 유진호의 단편소설 창랑정기의 마지막 7번째 단락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창랑정기를 감상하면서 아름답던 산천이 개발사업으로 변모해가는 현실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날 산업화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는 아쉬운 고향의 의미가 독자 여러분과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제의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